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목요일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라인의 핵심 전력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쟁보다 해법을 찾는 실전형 정치인이자 뚝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파 홍석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총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생각보다는 별로 안 싸우던데요. 생각보다 안 싸웠다. 예. 처음에 이제 의총을 이제 비공개로 할 때 약간 조금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송석준 의원이 이제 공개하자라고 했죠.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그렇네요. 근데 그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송석준 의원이 이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조금 이야기할 때 약간은 좀 말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좀 말씀하신 분들 사이에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 그리고 재선거를 둘러싼 좀 팽팽한 그런 어떤 기운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요구했던 소청은 기존에 네. 최고에서 이기란 6군데에다가 또 김영환 지사가 또 개인적으로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북까지 합쳐서 7군데 하는 걸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안안으로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가 시안이기도 했죠. 네. 퇴진과 관련해서는 뭐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아니다. 뭐 별로 아닌 많지는 거- 않았다. 예,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숫자는 비슷한데 사실 뭐 저도 의총을 해봤습니다만 말씀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퇴를 반대하는 내지는 또는 또 유보하는 입장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혹시 말을 그러니까 역시 말을 하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비대위하고 차후 전당대회인데 비대위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가지고 사실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올 네.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은 장동혁 대표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과연 그분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다음 해 진짜 중요한 공천권을 잡는 또 그 당대표는 어떻게 네. 될 거냐. 이거 연계되기 때문에 네. 의원들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사퇴를 그냥 막연히 좀 주장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도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이제 어제 의총이 사실상 선거 이후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훈 대변인도 동일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사람들은 다수는 일단은 퇴진보다는 좀 보류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그 박준태 의원, 비서실장. 지금 네. 당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오버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초선에다가 비례대표 의원인데 송석준 의원은 굉장히 중진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고. 의원대에서도 좀 레벨이 다른데 사실 초선의 그 비례대표가 아무리 비서실장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나가서 하시라고 큰 소리 치고 또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네. 굉장히 센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자리고 뭐 그런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 뭔가 그걸 해석을 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 이제 김민수라든가 조광한 최고위원이 의총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기가 뭔가 대신 좀 맡아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세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도 본인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우리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네. 55표를 얻었고 김도 후보가 48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충 좀 그래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한 55표 정도로 우위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네. 신윤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 회의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어제 의총에서도 그 윤한홍 의원이나 뭐 박형수 의원 이런 네. 분들이 나와가지고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윤들도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윤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분으로는 도저히 계속 끌고 가기 힘들겠구나. 뭔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께서 비서실장이 어제 그렇게 오버하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을 보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론하신 거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저를 것들 바라보셔서 최근에 장동혁 대표 소매 당권파에 네.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박준태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용 그 사무총장이라든지 네. 주변인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그동안 조용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얘기가 좀 나와서 있는 것 같고 이제 목소리 좀 내자. 예, 이렇게.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친윤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친윤은 의미가 없고 사실 그 친한계는 어떻게 보면 숫자는 좀 적은데 좀 똘똘 뭉쳐 있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나머지 분들은 친윤이라보다는 본인이 든 입장에 따라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별 어떤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입장은 또 다들 다르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대하는 데서 그래서 네. 당분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퇴할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의총에서 뭐 어디가 더 많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많은 비주류들은 장동혁 대표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제 그 의총을 보면서 홍석준 의원이 그 비공개로 어떤 지명을 받아서 내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있을 때 나는 공개 발언하겠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나간 거. 그럼 그게 예의예요. 의원들이 의총을 했을 때는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게 공개적으로 하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송석준 의원이 이게 조금 예의에 벗어났지만 뭔가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봅시다. 그 전에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혁 사퇴해라. 우재준 청년 최고위가 그렇죠. 장동혁 사퇴해라. 공개 네. 최고위에서 얘기했잖아. 했죠. 양양자 최고도 그래도 총사퇴 공개해서 필요하다. 얘기했어. 네. 전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이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주류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도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장동혁 지도체제가 지금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흔들리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이 버티기 전략 풍찬 노숙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노련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엊그저께 그 시위대들과 그 우리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그 진입하는 문제 관련해서 네. 막 이제는 저기 이 마이크를 들고 그거를 막 조정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공명도 안 쓰고 이런 어떤 야당으로서 투쟁에 있어서 뭔가 좀 이제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죠. 그 풍찬 노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야당 당수로서 그 다음에 그 극우 지지층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통도 되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공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을 탈환해왔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네.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발표됐어요. 네. 그러니까 비주류 의원들이 막 흔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퇴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우 지지층들은 나를 따로 막 지금 그 누구야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경찰청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도 그게 큰 소리를 몰려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국은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주류들이 지금 당내에 장동혁 의원 그 주류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조 대변인 네.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김조 대변인 정확하게 지적했나요? 정확하게 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비판했던 뭐 대표적으로 친한계라든지 대한과 미래라든지 이런 측에서는 가장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퇴 내지는 비판했던 포인트가 당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게 선거 직전에 계속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선거를 치르고 뭐 선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추월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명분이 사실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의 이런 어떤 지속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만약 이제 당원 당규상 임기가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사퇴를 하면 다음 당 대표는 이제 2년이거든요. 자녀임기를 예. 하는 건가요? 잔이 임기가 아니고 아, 2년이거든요. 다음 2년을 하는 거고. 예, 예, 예. 네. 그래 되면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내년 초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오면 당권까지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당내 입각관계가 사퇴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명분이 없어졌다. 이게 정반대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네. 국민의힘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나가지고 해석하고 전망하시는 민주당 패널들이 공의하시는 말씀이 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안 무너질 거다. 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앞으로 계속할 거다라고 네. 이제 공의 분석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희망사항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꾸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의 상황을 얘기하면은 네. 공의 국민의힘 패널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신 분들은 정청래 대표 당연히 나갈 거다. 혹시 정청래 대표 나가면 이길 수도 있다. 라면서 반드시 파이팅을 외치는 그 희망들이 무슨 서로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건 응원하시는군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그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저는 사실 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고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노선에 대한 평가죠. 윤어게인 노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올라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평가는 끝났고 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 당을 통합하면서 선거 앞으로 총선까지 내다봤을 때 과연 이끌 수 있겠느냐는 능력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 그리고 당내 여러 계파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당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는 두려움이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있냐는 생각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어디 보니까 뭐 교통정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교통정체. 이런 비유도 하고 또 누구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안도 못 내고 서로 나서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송석준 의원은 그 찌질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퇴하지 찌질같이. 않으면 찌질이를 그 면치 못할 거다. 찌질이가 이제 누구냐면은 그 과거 바른미래당 때 저기 손학규 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뭐 유승민 의원 네. 오신다는데 유승민 의원님과 안철수 의원이 그때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 찌질이처럼 장동혁 대표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있다. 이제 홍석준 의원님은 의총 해보셨으니까 당 지도부가 바뀔 때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요? 진짜 지도부를 바꾸려고 할 때. 정말요? 치고받고 싸울 정도 싸웁니다. 그 에너지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실제 그게 티가 난다는 거죠. 아니, 저 지도부가 있으면은 뭐 내가 지금 뭐 2년을 더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려오고 막 욕설 나오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국민의힘의 에너지가 없냐.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우재준 의원, 그 다음에 양양재 네. 의원, 이게 그냥 뭐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냥 똥강똥강 소총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현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제가 실례로 네.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우리 당 의원들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네. 가결을 시켰잖아요. 가결됐었죠.
그 다음날 원내대표 바로 어. 바로 물러났습니다. 그거야 뭐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가 아니라 당장 내려와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에너지가 비주류에 없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올공 가서 부정선거나 또 어떤 참정권 훼손에 관련해서 항의하는 그런 지지층의 에너지를 더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장동혁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장이 완전 친장. 아니, 친장이라는데요. 친장동혁. 아니 뭐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있어야 또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전망과 희망 사이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제 희망은 네. 아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당장 끝나요. 실제로 그 에너지가 있다면. 왜냐하면은 이 지도부가 아까 걱정하잖아요. 또 장동혁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지지율이 낮거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말아야 의원들이 나서서 끌어내리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고 당원들의 지지도 장동혁 대표가 만만치 않은 거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재선거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출마했을 때 또 당선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뭐 자신 이제 전략 무기다 왜 안 쓰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당내 의원들이랑 접촉면을 상당히 넓히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 친윤계가 주축이 된 모임에도 가입을 하시고 좋은 전략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시간 문제지 저는 뭐 복당하리라 보는데 한동훈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다. 예, 최대한 시간을 좀 당기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조속히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2020년 21대에서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입당을 다시 복당하는 한 1년 조금 더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뭐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인연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촉할 거고 네. 어제인가 그저께 계속해서 의원들 이제 개별 방으로 가가지고 네, 네. 인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당을 좀 당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여전히 완강한 한동훈 어떤 반대 내지는 또 탄핵 찬성부터 해서 단계까지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좀 입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당분 하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안 그렇습니다. 될 것 같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공항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됐습니다. 잘 된 거죠? 그럼요. 뭐 총리도 나가시고, 네. 뭐 당대표도 나가신다던데. 사실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할 때 정청래 대표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항에 이제 그때 이제 얘기는 했죠. 대통령실에서 지금 참정권 훼손 문제 관련해서 그쵸. 의전을 좀 축소하는. 하니까 이 문제에 좀 집중해야 하기 위해서 좀 의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당 주요 네. 인사를 안 불렀다, 네. 초대를 안 했다 얘기했는데 또 김민석 총리는 또 또 오다 오셨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저희 당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순방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약 이번에도 당 지도부가 네.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또 다시. 그런 뉘앙스의 네, 발언이 네. 나오면 또 이게 저희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어제 당 지도부 참여 발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참여할 거다 이런 대응 올 거다 이런 것 밝히는 것도 사실 약간 신기한 거긴 하거든요. 원래 당연히 이제 당 지도부가 가고 오가구나 오히려 안 가면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봉합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합된 것 같으세요?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제갈 길을 간다고 봅니다. 제갈 길을 예, 간다. 어차피 이제
정경래 대표도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뭐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은 당락을 떠나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걸로 이미 결심을 그쳤고 또 그런 것 가운데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각이 섰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는 뭐 오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 자체가 앵커께서 말씀한 것처럼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 하는데 이 해외에서 워낙 뭐 SNS를 많이 날려서 저는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도 조금 헷갈릴 정도로 가깝게 느끼셨나요? 국내 정치에 그동안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고 특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당무 개입을 지금 하는 이런 발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기시감이 드는 게 과거에 있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은 엄청난 혈전이 될 것 같습니다. 혈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봉합됐다는 얘기는 이제 희망사항인 거고 봉합은 전혀 안 됐죠. 많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걸로. 이 공항 문제, 의전 문제 이런 데까지 이렇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진짜 속 좁은 모습이죠. 속 좁은 모습 보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미 그게 충분히 당원들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장면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문제는 그 어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둘 사이에 뭐 인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거대한 세력들이 맞붙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당권의 향배가 결정되고 그리고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지금 새로운 신주류로 부상하는 친명 세력 간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석준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혈전이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혈전이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봉합하려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겠지만은 그 내부에서 두 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주변에 연임 출마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지금 불출마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임 의사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힘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때 네.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그 당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4%짜리 김기현 의원을 갖다가 당대표로 밀어 올립니다. 그때 지지율이 처음에 4%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듭니다. 나경원 의원 나오려고 하는 걸 갖다가 또 주저앉히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한동훈 그 의원을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네, 만들고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당을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당이 다 또 끌려가가지고 대표를 만들고 하느냐는 식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국힘스럽다는 건데 지금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누구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반협박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얘는 너 출마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밀어라라는 식으로 거의 뭐 당원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와의 네. 인터뷰에서 내가 안 되면은 이거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사실상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김민석을 밀어라라는 식으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과연 민주당의 전통과 맞는가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한테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기 스스로 당원들이 그런 전통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당대회 결과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 이코노미스트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발언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그리고 뭐 하셨어요. 탄핵 얘기를 한 바는 없고. 네, 그렇죠. 탄핵이란 말은 없었어요. 네, 네. 사법적 그런 희생양이 될 수 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좀 단어가 좀 왜곡된 것 같아요. 아니, 취지, 그런 취지라고. 그 취지가 뭐 탄핵이란 단어가 네, 없는데. 탄핵이란 단어가 없었음을 제가 그렇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했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해석을 네. 우리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 관련해서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네. 이제 보장이 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임기를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무슨 뭐 징계, 이상한 징계, 뭐 룸사롱 뭐 이런 추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하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때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저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물론 이제 개혁신당이 어떤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경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정당의 구성원 그리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은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열망이 크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 중 14개를 저희가 석권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서울특별시를 놓쳐서 네. 그게 질적으로는 참 아쉬운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었던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획득하려면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어요.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견이 없이 추대 형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이견이 많다 보니까 당내 분란도 많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고 그런 불협화음들 그리고 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4분 의열돼 갖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얼마나 웃깁니까? 공개적인 속상에서 자당 대표를 찌질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보다 저희가 당 지지율이 우리가 뭘 못했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그래서 현 당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출마를 만류할 수도 없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저는 정 대표가 선택할 몫이고 몫이다. 네. 국민의힘처럼 좀 징계를 한다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네, 인위적인 방식이 오히려 조승래 사무총장이 통영길 전 대표 지금 이번 전당대 출모군이죠. 그분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시사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우리하고 관계는 좀 비교하기가 좀 맞는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불협화음이 있어도 뭐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좀 목검 내지는 장난감금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면 지금 민주당은 진짜 실검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혈전이라고도 하셨는데. 예, 사생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22대 총선 때 친명 행제 비명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 당권 특히 공천권을 뺏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절실히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2004년도부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국회 짬밥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구력이 깊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대하고 발언하는 게 좀 더 능수능란한 것. 때로는 세게 나갔다가 때로 밀고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그 국민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정권은 짧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 그 집권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야당 대표가 할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월드클래스 해가지고 띄워줬다가 지금 와서는 내가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어떻게 보면 좀
애기 어르듯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결국 이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눈치를 보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당원, 특히 당원들을 네. 움직이는 강력한 김어준이라든지 특히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참전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그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제대로 한판 붙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도 아주 치명적인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된다면 저는 그 즉시 레임덕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반론하실 겁니까? 아니 뭐 전당대회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사실 지방선거가 충분히 압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는 승리지만 다음 또 총선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뭐 그런 여론이 있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좀 걱정이 많죠. 그러면 다음 총선 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어떤 임기 하반기잖아요. 그럼 강력한 어떤 지지를 하고 어떤 네.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총선에서 승리가 필수인데 네. 당원들이 그 노선을 보고 선택을 해야죠. 어떤 방법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게 어떤 리더인지, 저희는 누가 선택되든 거기에 결과에 승복하고 같이 원팀으로 잘 뛰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전당대회라 이렇게 치열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